어머님, 오늘 생신상은 어머님 말고 다른 분 취향으로 준비했어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신상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그들을 저는 지옥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외도한 남편의 상간녀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음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모임 당일 상간녀가 서빙을 하려 나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상간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 남편 취향을 이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은 포크를 떨어뜨리며 땀을 흘렸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몰락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시원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자분들께 행복과 건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지은은 잠결에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일어났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시어머니 말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장은 벌써 봐놨겠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된 상을 차릴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지은아, 너 정말 답답하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새벽 4시부터 시장 나가는데. 말자가 한숨을 크게 쉬며 타박했습니다. 지은은 옆자리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남편 민석의 베개는 차가웠습니다. 민석이는 오늘도 안 들어왔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네. 야근이 많아서. 회사에서 자고 오시는 날이 많아요. 야근이면 야근이지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네가 제대로 챙기질 못해서 그런 거 아냐? 지은의 손이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더 잘해야죠. 그래야지. 시장 갔다 와서 미역국부터 끓여. 갈비찜도 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빨리 나가. 말자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소영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사랑해요. 그날 밤 지은은 배신감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민석을 미행했습니다. 민석이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한 날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마트에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장을 보는 남편을 목격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여보, 요즘 카드값이 많이 나오네. 지은이 걱정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네가 몰라서 그래. 지은은 집에 날아온 카드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술집, 음식점, 심지어 모텔까지. 지은이 민석에게 모텔에 대해 묻자 그건 출장 가서 모텔에서 잔 거고 그런 것까지 내가 다 보고해야 해? 라며 오히려 민석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계속 반복되는 음식점 이름, 소영의 테이블, 여자의 촉은 무서웠습니다. 여기가 그 여자가 하는 음식점이구나.
지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제 지은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은은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말자가 문을 열어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 장은 언제 볼 거야? 다른 집 며느리는 벌써 다 해놨을 시간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바로 다녀올게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게으르다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말이야. 다녀오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지은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연녀 소영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위치, 영업시간,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지은은 시댁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말자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냥 그래. 별로 예쁘지도 않고 요리도 그럭저럭이고. 지은의 칼질이 멈췄습니다. 응, 민석이가 요즘 늦게 들어오긴 하는데 뭐 하는지 몰라. 며느리가 집에서 제대로 챙기질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맞아. 남편이 밖에서 뭐라고 다니든 집에서 며느리가 잘해야 하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석이도 참 답답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지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녁 7시 민석이 빈손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석아, 어디 갔다 왔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더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지은이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니까 제가 특별한 곳을 예약해뒀어요. 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 비싼 곳이야? 네가 그런 곳도 알아? 민석 씨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맛집이에요. 사장님도 정말 예쁘고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디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기억 안 나세요? 여자 사장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고.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집에서 먹자. 말자가 민석을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민석아. 며느리가 어머니 생신에 좋은 곳 예약해뒀다는데 왜 그래? 돈 아까워?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긴 뭐가 아파. 어머니 생신이야, 생신.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지은 언니가 힘들게 예약한 건데. 어머니 생신에 뭐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가자가. 민석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준비하세요.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30분 후 일행은 지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말자와 신우이는 뒷자리에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어떤 곳이야? 나 이런 데 가본 지 오래됐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에요. 어머님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석은 조수석에 앉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정말 어디 가는 거야? 다른 곳으로 가자. 왜 그러세요? 민석 씨가 그렇게 좋아하던 곳인데. 내가 언제 좋아했어? 나는 그런 곳 모른다고. 말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너 왜 자꾸 그래? 얘 말 좀 들어봐. 어머니, 진짜 배가 아파요. 집에 가서 약 먹어야겠어요. 무슨 배가 아파? 좋은 음식 먹으면 나아질 거야. 차량이 도심 속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지은이 핸들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곧 도착이에요. 어머님 기대하세요. 민석이 창밖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지은아, 여기 왜 와? 돌아가자. 왜 그래? 도착했는데 차량이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간판이 보였습니다. 소형의 테이블이라는 간판 아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 별로야. 민석 씨가 그렇게 칭찬하던 곳인데 왜 그러세요? 말자가 차에서 내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분위기 좋네. 여기가 그 맛집이야? 네, 어머님. 들어가요. 민석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배 아파요. 집에 가야겠어요. 말자가 민석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싼 밥 먹으러 와서 무슨 주책이야. 어머니, 진짜. 빨리 내려. 어머니 생신인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민석이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말자의 손에 이끌려가게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영이었습니다. 지은과 민석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자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당황한 기색 없이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칭찬하던 그 미인 사장님이시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은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영은 어쩔 수 없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민석 씨 말이 맞았어요. 지은이 소영의 손을 놓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시작해. 말자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 분위기도 좋고. 네, 어머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은이 시댁 식구들을 중앙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여기요.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주문하시겠어요? 메뉴 볼 필요 없어요.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로 주세요. 6명이니까.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가장 비싼 코스 말씀이세요? 그럼 프리미엄 코스인데 1인당 15만 원.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말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너무 비싸지 않을까? 15만 원씩이면 90만 원이야.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어머님 생신은 1년에 한 번뿐인걸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서빙해 주세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고 말씀드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카운터 뒤에 서서 지은 일행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급해서. 어디 가세요? 지은이 재빨리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장실. 정말 급해서. 잠깐만요. 어머님 생신 축하 노래부터 불러드려야죠. 앉으세요. 지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아, 너 왜 그래?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말자가 의심스럽게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답답해서요.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돈도 90만 원이나 쓰는데
신우이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지은 언니 어떻게 이런 곳을 알았어? 민석 씨가 자주 오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고. 지은이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언제? 나는 여기 처음 와보는데. 어머,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여기 사장님 예쁘다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말자가 민석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 자꾸 왜 그래? 얘가 거짓말하겠어? 어머니, 정말. 그때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들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물잔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물이 조금씩 쏟아져 쟁반에 고였습니다. 물. 드세요. 소영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말자가 소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러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떨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소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뭔 피곤이 그렇게 심해요. 몸조리 잘해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 말자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아들이 칭찬할 만하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지은의 입꼬리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민석이가 여기 사장님 예쁘다고 했다며? 정말 예쁘네. 참하고 얌전해 보이고. 말자가 지은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27이요. 어머, 정말 어리네. 우리 며느리보다 10살도 더 어리잖아.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지은이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이 정말 예쁘긴 하니까요. 우리 민석 씨 취향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소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가봐야. 잠깐만요, 사장님.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님도 심심하실 텐데. 지은이 소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 오늘 손님이 많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어머님 생신이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소영이 어쩔 수 없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직접 접시들을 나르며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포크를 떨어뜨리고 냅킨을 엎지르고 접시를 내려놓을 때도 덜커덕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은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좀 컨디션이. 혹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이렇게 예쁘시면 남자친구 있으시죠? 지은의 말에 소영이 깜짝 놀라며 접시를 놓쳤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없어요. 어머, 정말요?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다고요? 말이 안 돼요.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예쁘고 젊은데 혹시 결혼 준비 중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소영이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민석이 회사에 좋은 남자들 많아요. 말자의 말에 민석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왜? 예쁜 사장님한테 좋은 사람 소개해주면 안 돼? 너도 찬성하지? 민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계속해서 서빙을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여보, 요즘 야근이 정말 많죠? 매일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 민석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정말 바쁜가 봐요. 주말에도 나가시고 회사 일이 많아서 여기 가게가 밤 10시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야근 끝나고 여기서 저녁 드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아,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주말에? 아니야, 나는 여기 잘 안 와. 어머, 그런가요? 그런데 사장님이 민석 씨 얼굴을 아는 것 같던데요. 지은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처음 뵙는. 정말요? 그럼 민석 씨가 거짓말하신 건가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말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너 혹시 여기 자주 와? 음식값이 비싸긴 한데 맛있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기 잘 안 와요. 그럼 지은이가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아닐까요?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석 씨가 여기 좋다고 하셔서 찾아왔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픈한 지 오래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그럼 우리 오빠가 여기 온 적이 있을 수도 있네요. 얼굴 익숙하지 않으세요? 소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손님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데 오빠 얼굴이 특이한데. 한번 보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민석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메인 요리가 끝날 무렵 지은이 신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사진 한 장 찍을까요? 어머님 생신 기념으로. 좋지. 사진 찍자. 어머님, 화장 괜찮으세요?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찍자. 이런 좋은 곳에서 사진 찍으면 좋겠다. 말자가 머리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찍으시죠. 기념으로. 지은이 소영에게 손짓했습니다. 아, 저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좋은 일인데. 어머님 생신 사진이잖아요. 정말 저는 괜찮아요. 같이 찍어요. 어머님도 좋으시죠?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쁜 사장님이랑 같이 찍으면 더 좋지. 지은이 소영의 팔을 끌어 테이블 뒤쪽에 서게 했습니다. 카메라에 모든 사람이 함께 담겼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이 찍혔습니다. 지은이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좀 더 가까이 서서. 이번에는 지은이 소영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사진에 나왔습니다. 디저트가 나오자 지은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진짜 생신 선물이 있어요. 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뭐야? 무슨 선물? 또 뭘 준비했어?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지은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지은아, 그건 뭐야? 선물은 포장해서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민석이 재빨리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안 돼. 그거 주면 안 돼. 하지만 지은이 더 빨랐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내용물을 식탁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민석과 소영이 침대에서 찍은 셀카들이 테이블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모텔 영수증들, 문자 메시지 캡처들까지 모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던 참한 아가씨가 바로 민석 씨와 바람 피운 여자예요.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민석과 소영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오빠, 이게 정말이야? 민석은 고개를 식탁에 쳐박았습니다. 오빠, 대답해봐. 소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봐. 이게 뭔 짓이야? 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미쳤다고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지은이 여유롭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곧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그때 가게 입구에서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소영아. 태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 태호와 짧게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소영아, 어디 숨어 있었어? 태호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소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호야, 여기 왜 와? 손님들 앞에서 웃기고 있네. 공사 친 돈 들고 튀려 했지? 태호가 소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뭔 소리야? 나 안 튀었어. 그래. 그럼 돈은 어디 갔어? 말자가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석이야? 이 여자랑.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는 말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석과 소영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오빠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이게 진짜야? 민석이 고개를 들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게 말이 돼? 그때 민석이 태호를 향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왜 여기서 소영이한테 그래? 태호가 민석을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물 주냐? 이 바보야. 뭐? 이 여자가 내 어미 땅 팔아먹으려고 너 꼬신 거야. 태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 땅을? 그렇다니까. 인연이 너희 집 땅 알아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야. 소영이 태호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왜 여기서 그런 말을. 왜? 이미 들켰는데 뭘 숨겨? 다 끝났어. 태호가 소영의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돈 어디 있어? 통장 내놓으라고. 손 떼. 내 가방이야. 소영이 가방을 되찾으려고 태호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가방에서 통장들과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소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소영이 민석을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믿지 마. 이 사람 미친놈이야. 태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친놈?
네가 나한테 부탁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언제 부탁했어? 그럼 이건 뭐야? 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석이 완전히 넘어갔어. 어머니 땅까지 담보로 대출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소영아, 이게 정말이야? 소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태호가 계속 핸드폰을 보며 읽어줬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 쉬울 것 같아. 어머니도 순진해 보이고. 말자가 소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내 땅을 노렸다고?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긴 뭔 오해야. 내 돈 내놓으라고. 말자가 소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으악, 놓으세요. 미친 할머니. 뭐라고? 할머니라고? 이 도둑년이. 신우이도 가세했습니다. 언니 도와줘요. 이 여자 잡아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호와 소영, 민석과 시댁 식구들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소영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소영아, 정말이야? 나를 이용한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 거짓말하지 마. 태호가 소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좋아하긴 뭘 좋아해. 너 이놈 통장 잔고부터 확인했잖아. 닥쳐라. 왜 자꾸. 그리고 어머니 집 등기부 등본도 떼어봤으면서. 말자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등기부 등본까지? 이 도둑년이 정말. 말자가 소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영이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야, 할머니가 미쳤어? 미쳤다고? 내가 미쳤어? 말자가 또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말자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혈압 올라가요. 민석이 절망에 빠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어? 소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좋아했다고.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좋아했으면 왜 나한테 돈만 뜯으면 바로 차버리겠다고 했어? 그런 말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이건 뭐야? 태호가 또 다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민석이 그 내용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은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태호와 소영이 통장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놈한테서 뜯은 거지? 아니야. 내가 번 거야. 거긴 뭘 번 거야. 가게 적자인 거 내가 몰라. 소영이 태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했어야지.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민석이 둘의 대화를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말자가 태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 너희가 뭔데 우리 집 돈을 노려.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렵다고 남의 집 돈 빼서?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경찰 부르지 마. 왜 안 돼요? 사기친 주제에. 태호도 당황했습니다. 잠깐. 경찰은 좀. 늦었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신우이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지만 태호와 소영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태호야, 어떡하지? 빨리 튀어야 해. 태호가 가방에서 돈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말자가 태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내 돈 다 내놓고 가. 할머니, 놓으세요. 가게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접시 깨지는 소리,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경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야. 정말 경찰이 와. 소영이 절규했습니다. 지은은 그 틈에 조용히 가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지은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은이 뒤돌아봤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 자신을 무시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가게로 향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경찰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 넘어진 의자들, 그리고 서로 붙잡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모두 손 떼고 떨어지세요. 경찰관의 호령에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누가 신고했죠? 신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요? 경찰관이 흩어져 있는 사진들과 서류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죠? 불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속여서 돈을 뜯으려고 했어요.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구나. 모든 게 다 끝났어. 소영과 태호는 서로를 원망하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네가 성급하게 와서.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네가 돈 빼돌리려고 했잖아. 말자는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아들은 바람 피우고 며느리는 그제야 말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갔지? 신우이도 둘러봤습니다. 정말이네. 언니 어디 갔어요? 하지만 지은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관이 태호와 소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밖에서 지은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가장 먼 곳으로 가주세요. 어디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멀리. 지은은 택시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차단했습니다. 민석, 말자, 신우이.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보증금 없는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지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기 빈 방 있나요? 고시원 관리인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보증금 없는 방 말이지? 한 달에 40만 원이야. 네, 괜찮아요. 그럼 일단 한 달치 먼저 내고 공과금은 따르고. 지은이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갈 곳이 없는 지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3층 7호실이야.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걸어 올라가.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넓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이런 곳이 집이었습니다. 울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지은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에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경력 단절도 오래됐고 나이도 있고 힘들 것 같은데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열흘 만에 겨우 식당 주방 보조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이야. 할 수 있어? 식당 사장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손님 많으면 바빠. 지은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야, 신입, 그거 좀 빨리 해.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은의 손이 뜨거운 물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지은은 퇴근 후에 공유 주방을 이용했습니다. 자신만의 도시락 메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지은은 밤늦게까지 요리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김치볶음밥, 제육볶음, 된장찌개.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따뜻한 맛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 방은 춥고 습했습니다. 지은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리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 있어야 해. 지은의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간장 계란볶음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첫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5개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누가 사줄까?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지은은 근처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밥 도시락 5,000원. 도시락 사세요.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집밥이에요. 지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 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서 있었지만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실패했나?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시락 하나 주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틀 후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어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밥을 좀 더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손님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더 맛있게, 더 푸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예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에요. 김치찌개로 주세요. 어제 제육볶음 정말 맛있었거든요.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자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도시락 진짜 맛있어. 엄마 손맛 같아. 그래, 나도 사 먹어봐야겠다. 지은은 하루에 20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밤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5개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네,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지은은 마지막 용돈을 털어 재료를 더 샀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 남자가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도시락 파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직원이 사온 도시락을 먹어봤는데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양식품유통 대표이사 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간 좀 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랑 이야기하시겠다고요? 네.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도연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음식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어떻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특별히 배운 건 없고요. 그냥 엄마가 해주시던 걸 따라했어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납품이 아니에요. 정식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요? 네. 지은님의 이름으로 된 식품 브랜드 말이에요. 지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이고 가진 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당신의 요리 실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투자하고 당신은 요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도연의 말에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확신해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혼 소송도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은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지은의 식탁으로 하죠. 좋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여름이 깊어가며 지은은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도연이 마련해준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요리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바로 엄마 손맛이지. 지은은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첫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지은이 도연에게 시식용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걸로 홈쇼핑에 도전해 볼까요? 홈쇼핑이요? 네. 프라임타임에 방송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볼게요. 한 달 후 지은의 식탁이 홈쇼핑 프라임타임에 방송됐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주문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전량 매진입니다. 모니터에 매진 자막이 떴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도연이 지은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대표님. 그날 밤 지은은 고시원을 나와 깨끗한 투룸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친정에 맡겨두었던 딸 하은이를 데려올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식탁 정식 입점 기념 시식회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지은의 식탁이구나.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인공 조미료 안 쓴다고 하던데. 백화점 식품관은 시식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음식을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사용했어요. 사장님, 해외 진출도 하신다면서요?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미국과 일본에 수출 예정이에요. 대단해요. 정말 성공하셨네요.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고시원에서 울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은은 도연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주문량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고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됐거든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됐네요. 직원도 20명이 넘고 모든 게 대표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라 대표님이 열심히 하신 거죠. 다음 주 지은은 경제 전문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력 단절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계신데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가정에 건강한 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고요. 한 달 후 지은은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거실에서 하은이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한강도 보이고. 그치? 하은이 방도 예쁘게 꾸며줄게. 지은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죠? 하은이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친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정말 고생했다고.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 하은이 덕분에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민석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방에서 TV를 보며 혼자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 CEO상을 수상하신 지은 씨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무대에서 트로피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저게 지은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고시원으로 쫓겨났던 지은이 이제 성공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 영광을 제 딸 하은이에게 돌리고 싶어요. 하은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지은의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젠장, 나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 민석이 TV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돈 언제 줄 거야? 빚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준비할게.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2달이 지났어. 정말 곧. 일주일만 더 기다려줄게. 그 다음엔 가만 안 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TV에서 지은의 인터뷰가 계속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직원이 30명 정도 되고 연 매출은 1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억?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00억이라고? 전현이 100억을 번다고? 민석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럼 하은이는 내 딸이잖아. 양육비라도. 민석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성공했으니 자신도 몫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도연과 함께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상식 정말 멋있었어요. 도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도연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조금 도운 것뿐이에요. 모든 걸 이뤄낸 건 대표님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느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네,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대표님 도시락을 먹었을 때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는데 지은의 얼굴이 살짝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도연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민석이야.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잠깐만. 끊지 마. 할 말 없어요. 하은이 얘기 좀 하자.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은이가 뭐요? 내가 아빠잖아. 양육비라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양육비요? 웃기네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네가 돈도 많이 벌잖아. 지은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뭔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자격이야 당연히 있지. 법적으로 아빠라고. 법적으로요? 그럼 법대로 하죠. 지은아, 좋게 이야기하자. 하은이 위해서라도. 하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빠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지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이에요. 갑자기 양육비 달라고. 양육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으면서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도연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민석이 하은이를 이용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돈 준비했냐?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조금만 더는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제발. 일주일만 더 주면. 일주일? 너 장난해? 빚쟁이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묻어버린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정말 준비할게요. 어떻게? 제 딸이 있어요. 딸 엄마가 돈이 많아요. 딸 엄마? 네. TV에도 나왔어요. 성공한 CEO예요. 빚쟁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돈을 줄 것 같냐? 애 아빠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애를 이용하면. 민석이 비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인간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딸까지 이용해 돈을 뜯어내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좋아. 일주일 더 줄게. 대신 안 되면 정말 끝이야. 빚쟁이들이 사라진 후 민석은 인터넷으로 지은의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100억 매출. 하은이가 다니는 학교도 나와 있네. 민석의 눈빛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복수와 탐욕으로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기사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부끄럽지 않았어? 아니에요. 자랑스러웠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하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지켜야겠어.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민석이 이미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위기는 곧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회사에서 신제품 기획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 학교 양호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이 어머님이시죠? 저 이응이응 초등학교 양호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하은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은이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서 어머님도 빨리 오세요. 네, 지금 갑니다. 지은이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뛰어나갔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가 쓰러졌대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딸을 보며 지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은아, 괜찮니? 엄마. 하은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지은을 불러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공황 발작입니다. 스트레스요? 하은이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가정 내 변화나.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혹시 전 남편이. 하은이가 깨어나자 지은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우리 하은이가 뭘 잘못했어? 하은이가 지은의 눈을 피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학교 앞에 왔었어요. 뭐라고?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왔어요.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바람나서 아빠 돈 뺏고 도망갔다고. 하은아,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아빠를 버렸다고. 지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석이 어린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야? 또 뭐라고 했어? 엄마 욕을 해야 아빠가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지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그런 말 듣지 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하은이 버릴 리 없잖아. 다음 날 지은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미쳤어요? 하은이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뭔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은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당신 때문에. 민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입원? 뭐 때문에? 공황 발작이에요. 당신이 하은이한테 한 말 때문에. 나는 그냥 아빠로서 할 말을 한 거야. 지은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빠요? 당신이 무슨 아빠예요? 법적으로 아빠인데 뭔 소리야?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10살짜리 애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애 인생 망치기 싫으면 내놓으라는 돈 준비해.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을 왜 줘요? 양육비야. 지금까지 안 준 것도 있고 앞으로 줄 것도 있고. 웃기지 마요. 당신이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야 당연히 있지. 그리고 민석이 잠시 멈추더니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안 주면 하은이 더 힘들어질 거야. 뭐라고요?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릴 거거든. 애가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네. 지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변호사도 없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과 재산 분할 청구였습니다. 지은이 소장을 받아보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육권 변경? 도연이 함께 보며 말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응하긴 해야죠. 변호사님께 상의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민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를 고용했습니다. 이 여자 영상 하나 만들어줘. 돈은 잘 줄게.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성공한 CEO의 추악한 진실. 이런 느낌으로 사흘 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박 성공한 여 CEO의 숨겨진 진실. 가족을 버린 냉혈한? 영상에는 말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폭행했어요. 아들도 집에서 쫓아냈고요. 말자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벌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을 무시하고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유튜버가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생일상도 차려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거짓말 투성이었지만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은이 회사에서 영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영상을?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댓글도 좀 보세요. 댓글창은 지은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돈 벌면 인간성이 변하나 보네. 가족도 버리는 여자가 무슨 CEO야. 불매운동 해야겠다. 다음 날부터 지은의 회사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은의 식탁 제품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음식 못 먹겠어요.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표님,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위 사실이에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을 대동하고 지은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은 씨의 전 남편 민석입니다. 민석이 바닥에 드러누우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딸을 버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돈을 벌더니 가족을 무시해요. 양육비도 안 주고. 어떤 양육비 말씀이신가요? 딸 하은이 양육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줘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석은 당당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당황하며 지은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아래층 로비에서 전 남편이라는 분이. 뭐라고요? 기자들도 같이 와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지은이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민석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버린 엄마 지은을 규탄한다는 문구였습니다. 도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경호팀 부를까요? 저런 인간을. 아니에요.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직접 끝내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은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표님,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제 준비가 다 됐거든요. 지은이 로비로 내려가자 민석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왔네, 왔어. 지은아. 기자들이 지은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혹시 전 남편분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은이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 그럼 양육비는 제대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민석이 달려와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합의금 넉넉히 주면 조용히 꺼져줄게. 어때? 지은이 민석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해보죠. 누가 이기나. 그날 밤 지은은 도연과 함께 회사에 남아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요. 어떻게요? 민석이 하은이를 괴롭힌 증거가 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은이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예요. 민석이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학교 CCTV도 확보했어요. 언제 그런 걸? 민석이 처음 학교에 나타났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지은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에 민석이 하은이를 붙잡고 뭔가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또 다른 폴더를 열자 예전 시댁 홈캠 영상이 나왔습니다. 말자가 밥상을 엎고 지은을 구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예전에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혹시 몰라서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시네요. 이제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지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식탁 대표 한지은입니다. 지은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악성 루머에 대해 정면으로 해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먼저 전 남편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증거입니다. 녹음기 인형에서 나온 음성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욕을 해야 아빠가 빚을 갚는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해.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제 10살 딸이 받은 협박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딸을 이용한 겁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학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남편이 제 딸을 학교 앞에서 붙잡고 협박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민석이 하은이를 붙잡고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울면서 고개를 흔드는 모습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댁에서 받은 학대 증거입니다. 홈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말자가 밥상을 엎고 지은을 구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자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아이를 이용하다니 너무하다. 지은 씨가 피해자였네. 지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불륜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딸만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강도연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은인이자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불륜 관계는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만났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모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제 딸을 이용해 협박한 전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급반전됐습니다. 지은을 비난하던 댓글들이 모두 사라지고 응원 댓글로 바뀌었습니다. 지은 씨 화이팅! 정의가 승리했다. 이런 쓰레기 남편이 있다니. 오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법정 앞에서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민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 지은 씨의 단독 친권을 재확인합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아버지라고요. 조용하세요.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딸과 전 부인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민석 앞을 형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석 씨죠? 네. 그런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요? 체포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이라고요.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민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형사들이 민석을 호송차로 끌고 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말자가 오열했습니다. 민석아, 내 아들아. 말자가 지은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이제 우리 민석이가 어떻게 살아? 지은이 말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도 영상에 나오신 거 아세요? 뭐, 거짓 증언하신 것도 고소할 수 있어요. 말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요. 지은이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평화로울 거예요. 민석과 결탁했던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도 경찰에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기업인을 모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주동자인 전 남편은 아동 학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지은의 회사는 누명을 벗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기업이다. 이런 회사를 응원해야 한다. 주문량이 폭증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하은이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지은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요. 아빠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지은이 하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나쁜 일 한 벌 받고 있어.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못 와. 법이 지켜줄 거야. 하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지은 대표의 용기 있는 대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성 루머에 맞서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은이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연이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축하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내일 하은이랑 함께 저녁 어떠세요? 좋아요. 하은이도 도연 씨 만나고 싶어 해요. 지은의 얼굴에 진정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회사는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보고 드릴게요.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정말요? 믿어지지 않네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요. 직원들 모두에게 성과급 지급해 주세요. 다들 열심히 해줬으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지은에게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부장님, 재단 설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희망의 식탁 재단 정식 출범합니다. 첫 지원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선정됐어요? 총 20분입니다. 모두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싱글맘들이에요. 지은의 눈가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 교육도 해드릴게요. 창업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고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대표님.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같은 시각
구치소 독방에서 민석은 차가운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 형을 받은 후 면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민석, 면회 왔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왔는데요? 변호사래. 민석이 면회실에 도착하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식품유통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태양식품유통? 그게 뭔가요? 지은 씨 남편인 강도연 대표 회사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를 찾아와요? 출소 후 조건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지은 씨와 하은 양에게 일체 접근 금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시 즉시 재기소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하은이는 제 딸인데.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니죠. 친권도 박탈당하셨고요. 민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서명하시죠. 서명 안 해요. 그럼 추가 고소가 들어갑니다. 선택하세요.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요양병원 4인실 구석 침대에서 말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간병사가 미음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싫어. 먹기 싫어. 말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기력이 없으시잖아요. 지은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전해줘. 누구한테요? 며느리. 지은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간병사는 말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의 주동자 최소영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영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속 사기를 쳤다가 결국 장기형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주말 오후 지은은 도연, 하은과 함께 서울 근교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푸른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뻐요. 하은이가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하은아, 넘어지지 마. 지은이 웃으며 뒤따라갔습니다. 도연 아저씨, 저랑 축구해요. 하은이가 공을 들고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좋아, 한 게임 할까? 도연이 웃으며 공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돗자리를 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도연을 완전히 아빠처럼 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꿀인, 제가 이겼어요. 하은이가 팔을 번쩍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축구 선수 해도 되겠는데? 정말요? 나중에 축구 선수 될래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지. 도연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은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떡볶이, 치킨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와, 엄마가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은이가 김밥을 한 입에 베어 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매번 느끼지만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도연이 계란말이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집에서 해먹던 음식인걸요. 이런 맛있는 집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아저씨도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하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은아,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도연 아저씨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저도 하은이 말에 동감이에요. 도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나른한 오후 햇살 아래서 하은이가 지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이요? 네. 결혼해 주세요. 도연이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하은이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괜찮을 거예요. 그때 하은이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저자는 척했어요. 다 들었거든요. 하은아, 엄마, 도연 아저씨랑 결혼해요. 저도 진짜 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하은이가 일어나 도연에게 폴짝 뛰어들었습니다. 하은이가 찬성해? 네. 도연 아저씨 정말 좋아해요. 엄마도 행복해 보이고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도연이 반지를 지은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저희도요. 세 사람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6개월 후 지은과 도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 중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공주 같아요. 하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을 보며 박수쳤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더 예쁘다. 오늘 하은이가 주인공이야. 정말요? 좋아요. 결혼식장에서 지은이 부케를 던졌습니다. 하은이가 뛰어올라 부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다음엔 제가 결혼해요. 모든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은아, 넌 아직 어려. 한참 후에 해야지. 도연이 하은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새아빠. 새아빠라니. 그냥 아빠라고 불러. 네, 아빠. 신혼집 거실에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은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밥상 앞에서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지은이 밥을 퍼주며 물었습니다. 재단에서 새로 창업하신 분이 첫 매출 올렸대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분도 이제 희망이 생겼겠네요. 맞아요. 대표님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하은이가 반찬을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바빴지만 좋았어. 우리 하은이 생각하면서 일하니까 힘이 나더라. 정말요? 저도 아빠 생각했어요. 우리 하은이가 착하네. 지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은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해? 새아빠 정말 멋있다고 해요. 다들 부러워해요. 그래, 자랑스럽네. 도연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요즘 정말 밝아졌다고 해요. 정말이야? 네. 예전에는 좀 우울했는데 이제는 매일 행복해요.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저도 엄마랑 아빠 덕분에 행복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아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눈이 와요. 정말 예뻐요. 하은이가 창가로 달려가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정말이네. 올겨울 첫눈이구나.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춥고 외롭던 고시원에서의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생각 중이에요? 도연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예전 생각이요. 정말 많은 게 변했구나 싶어서요.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행복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네,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가 부모 사이에 끼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하은이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도 우리 가족 제일 사랑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행복한 가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정성스럽게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음식들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지은은 이제 비로소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의 식탁에는 이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가장 어둡던 순간부터 가장 빛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지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배신과 상처,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하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어섰죠. 때로는 복수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잘못된 것들을 베어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따뜻한 품으로 진정한 행복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은처럼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끝인 줄 알았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은의 식탁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